미래는 아는 만큼 보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살아가려면 공부해야죠. 일주일에 한번 공부합시다. 함께 공부할 학생 두 분, 아니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반장 윤수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천태만상 꽃길 사치기 손님 온다 가수 윤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개그맨 박성호 씨.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박성호입니다. 요르르레이리레이리. 네. 아니 근데 어떻게 두 분이 검정색으로 맞춰 입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또 이렇게 뭔가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팡팡 터나네요. 네. 그리고 학생 한 명 더 소개합니다. 펭수. 신이나 에템 신이나 허리케인 신이나 안습니다. 펭수야 오늘 날씨가 좋아서 충곤증 올 것 같은데. 맞아. 졸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니? 알겠습니다. 저는 남극에서 너무 추위에 단련돼 있는데요. 근데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헤헷거립니다. 알겠어. 얼음 좀 주세요. 자, 공부합시다. 오늘 수업 주제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린이날 청와대는 가상의 청와대를 만들고 어린이들을 초청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의 뮤직비디오를 게임 안에서 공개했다. 한화이글스는 KBO 구단 최초로 메타버스 비대면 출정식을 열었다. 코로나가 앞당긴 언택트 시대 메타버스 바람이 불고 있다.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촉발된 메타버스 열풍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로 확산하고 있는데 가상과 현실이 섞인 묘지경 세상, 늦기 전에 이 버스에 올라탈 준비가 되었나? 메타버스에 탑승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살펴본다. 네, 메타버스에 탑승할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공부 가르쳐 주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한국게임학회 회장, 또 콘텐츠 미래융합포럼 의장,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보통 선생님, 부모님들은 좀 게임 좀 그만해 이런 잔소리 입에 달고 사시는데 게임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교수님이세요. 네. 교수님 게임 잘하세요? 네, 저는 잘한다기보다도 좋아하고요. 그 말을 좀 잘 의미를 좀 되새기셔야 되는데 제가 잘합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것은 학생들하고 게임을 해보면 제가 좀 민폐 유저에 들어갑니다. 민폐 유저.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슈팅 게임 하고 이럴 때 이제 편을 갈라서 네. 이제 학생 4편, 그다음 학생 셋에 제가 해서 2팀으로 갈리거나 3팀 갈리고 이러는데 네. 학생들이 잘합니다. 슈팅 게임을. 근데 여학생들도 아주 잘합니다. 네, 저도 좋아해요. 예. 뭐예요, 유수현 씨 슈팅이? 저는 축구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총. 총싸움 게임. 땡땡 뭐 어택 같은 것들도 예, 있고 총싸움 요즘도. 게임이면 근데 제자들이 선생님 그 헤드샷을 그렇게 잘 쏜다면서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PC방에서 게임하기 전에 엄중 경고를 합니다. 헤드샷은 안 된다. 헤드샷이 안 된 게 아니라 학생이 교수를 죽이는 경우에 그렇죠. 다음 학기에 또 만날 수도 있다. 네, 라는. 근데 저만 이게 소외되는 느낌이야. 네. 세 분은 헤드샷. 머리에 총빵 머리에 쏘는 쏘는 거 거. 그러면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상에서도 안 되지만 현실에서도 뭐. 근데 이제 동일시. 상대편 학생들이 제 뒤를 지나가면서 제 아이디를 보고 싹 지나갑니다. 어.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자꾸 내가 그걸 보니 그랬는데 학생들이 저만 노리는 거예요. 저만 골라 죽여요. 그러면서 어떤 여학생이 경찰에 고소하세요. 네, 그래서 어떤 여학생이 끝나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서 교수님을 죽이니까 너무 행복해요. 아니 옛말에 저 스승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아이, 하여튼 게임 얘기니까. 옛날 말입니다. 예,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민폐 그럼 뭐 유저입니다. 교수님이나 저 때는 학교 다닐 때는 뭐 갤로그, 벽돌 깨기 그런 거 했었잖아요. 네. 요즘은 뭐 저는 한 번도 해보진 적이 없으니까. 아니 근데 그 앵커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면 두 분이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전설로 들었던 이야기이기 오, 때문에 예, 옛날에 저희 단군 신화에 나왔던 게임 뭐 이런 감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꼰대 소리 듣습니까? 최근에 뭐 리니지라든지 예를 들면 롤 어. 또는 뭐 조금 클래식 들어가면 뭐 와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런 종일 쪽 게임만 하세요? 와. 아니요 게임만 하질 않는데 예. 게임을 연구하니까 근데 일단 중요한 게임들은 해봅니다. 테스트를 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게임들이 어떤 구조로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게임을 시간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게임을 해봅니다. 제가 뭐 교수님과 의회에다가 의문의 일패를 당해버렸네. 네,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수업 듣다가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십시오. TBS 앱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까지 열어놓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 수업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일단 이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 아나운서의 발제 그 목소리 들으셨죠? 네. 박승호 씨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가 시내 버스예요, 관광 버스예요? 마을 버스. 마을버스 2-1번 같습니다. 네. 웃긴다. 김태식 기사님 안전운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인데 그게 아닌가? 예. 박승호 씨도 잘 알죠. 저는 잘 몰라요. 솔직히 저 처음 알았어요. 뭐 메타버스라고 해서 뭔 버스를 왜 아니 게임은 그걸 다 아는 양반이 메타버스를 몰라요? 그러니까 배우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생수는 아니 메타버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식 때문에 알았어요. 요게 지금 막 급상승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전 요거에 대해서 뭐 언뜻 알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이 메타버스 예를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얘기가 될까요? 사실 메타버스가 최근에 이제 로블록스 때문에 아주 핫 이슈가 게임 됐는데요. 이름이죠. 로블록스. 예, 뭐 게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게임은 메타버스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타버스가 훨씬 더 넓은 개념인 거죠.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내에 게임이란 한 부분 장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메타버스를 제가 보니까 합성어죠. 예. 메타라는 게 가공 또는 추상을 뜻하는 거고 예. 버스라는 건 시내버스 관광버스가 아니고 예. 유니버스 현실 세계. 그러니까 가공과 추상 현실 세계가 합쳐진 거다. 근데 이게 아까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로블록스 예. 이게 미국 게임인데 이게 전 세계 어린이들의 초통령 게임이라며요. 예,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하고 한 있는 4억 게임입니다. 명이 그 유저로 이용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나. 거의 뭐 초딩이라면 안 되고 초등학생들의 네. 굉장히 그분들에게 실례고요. 예. 게임에서 초딩이라고 했다가 총 맞아 죽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제 이제 대학생 그 제자가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조금 뭐랄까 좀 매너가 없더래요. 그래서 야, 너 그 누구세요? 덱 누구세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왜 그걸 물으세요? 그래서 아니 덱 매너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랬더니 나 초딩이다 어쩔래? 그리고 딱 꺼버리고 나가더래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 전 세계 초등학생들이 거의 다 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도 재밌는 게 초등학교 졸업하면 대부분 또 안 합니다. 그래요? 아주 재미있는 특징. 그러니까 로블록스라는 그 이제 이 메타버스 뭐 일종의 게임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게임이 아니라 그 구조, 그래픽 등등이 아주 좀 단순합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한국의 화려한 그래픽의 게임에 익숙해진 분들은 그걸 가보면 왜 이제 성인들이 안 하냐면 그 게임을 들어가 보면 조금 유치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너무 그래픽이라는데 캐릭터가 단순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캐릭터가 있는데 뭐 사각형 머리에 사각형 몸통에 손발 2개 달린 이런 캐릭터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내부에서 이제 게이머들이 게임을 아주 조금 조잡할 수도 있지만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게임들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뭐 몇백만 개의 게임들이 내부에 있는 것.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아까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그걸 유저들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어떤 거는 레고 같은 그 인형 맞아요. 아주 엉성하게 생긴 캐릭터들이 나와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던데.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기존에 이제 메타버스 개념이 이제 최근에 나온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세컨 라이프라는 메타버스가 있었습니다. 세컨 라이프가 뭐 제2의 인생은 아닙니다. 세컨 라이프라는 로블록스가 유사한 형태의 어떤 가상 세계였고 2007년 8년에 전 세계적으로 로블록스 정도의 아마 선풍을 일으켰던. 근데 지금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상의 경제가 있었고 모든 걸 유저들이 제작할 수 있는. 근데 그거가 지금 로블록스 차이는 뭐냐면 그때는 세컨 라이프는 뭔가를 만들려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근데 로블록스는 전체적인 UI라고 부르는 좀 이제 조작법이나 이런 걸 좀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초등학생들이 예. 쉽게 이용할 수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정말 이제 로블록스를 초등학생들이 놀이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놀이터 하듯이 그냥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뭐 이 게임도 하고 저 게임도 하고 뭐 굴러기도 하고 뭐 그 건물도 하고 이런 거 가면 어떻게 보면 장난할 수 있는. 그러면 같이 초등생들 친구들끼리 같이 그 한 군데 모여가지고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온라인으로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제 온라인으로 자기 캐릭터 아바타들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초등학교에서 그 애들이 운동장에서 모여서 같이 막 몰려다니면서 장난하고 축구하고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도 해보고 저 게임도 해보고 구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게임을 또 친구들에게 하기도 하고 시키기도 하고 이런 또 다른 사람 어떤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구경도 하고 그야말로 정말 그 말 자체로 놀이터입니다. 근데 이 다른 일반적인 게임에서도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크루라고 하나요? 해가지고 하는 게임들은 좀 많지 않나요? 예, 그런 게임들이 그렇게 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제작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이제 있긴 있는데요. 네. 근데 로블록스는 전체적으로 유저들에게 게이머들에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줬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도구들이나 툴들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게임들은 아까 이제 세컨 라이프가 실패했던 게 어렵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뭘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기업들이 그걸 만들어서 제공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교합니다. 뭐든지 네. 물건들이. 근데 이제 로블록스는 좀 엉성하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유저들이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쉽게 만들고 그냥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차이가 있어서 로블록스가 지금 성공했던 이유 중에 그런 어떤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툴들을 아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네. 측면이 좀 저는 있습니다.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사전에 예습하느라고 네. 네. 유튜브로 그 로블록스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잘 몰랐는데 교수님 설명 들으니까 조금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근데 펭수야 네. 자냐? 저희 가상현실에서 지금 뛰어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질문 하나 해봐. 선생님, 근데요, 저기 예전에 메타버스라는 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담이라는 가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메타버스의 한 종류인가요? 메타버스 안에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아담을 어떻게 아시네요, 펭수가? 아담 알지요? 저 선배인데요. 저 그래? 아담한테 많이 혼났어요. 아, 그렇군요. 예, 아담한테. 아담 맞다, 이제는 많이 혼났어요. 예. 근데 아담 같은 그런 발상이 나온 게 또 우리나라 연구기관에서 이제 국책 연구기관에서 어떤 개념은 디지털 액터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영화에서 위험한 어떤 역할을 또 배우들이 다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중천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네.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디지털 액터가. 오, 있었나요? 있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네. 봤는데 그런데 모르겠거든요. 그 후에 이제 사실은 그게 더 활용이 안 돼가지고 이제 죽어버렸던 측면이 있습니다만 아담은 그거 유사한 발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하나의 캐릭터인데 그 후에도 한국은 사실은 아담이라든지 이런 어떤 가상의 캐릭터들이 지금까지 좀 단절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제 가상의 캐릭터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보다 친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일본입니다. 아, 그렇겠죠. 일본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버추얼 유튜버 뭐 이런 것도 우리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뭐 버추얼 유튜버, 버추얼 가수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여기 사실은 방송 오기 전에 어쨌든 음악을 좀 듣다가 왔었는데 하츠네 미쿠라는 버추얼 가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지금도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콘서트를 했었는데 몇만 명이 모여서 형광봉을 흔들었던. 와. 몇만 명은 그 PC 앞에 모여. 아니요. 실제로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2010년 콘서트인데 실제로 경기장에 공연장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콘서트처럼 막 정말로 열광적으로 영상이 있거든요. 막 그 형광등 초록색 형광등 흔들어대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가수 김광석 씨인가 홀로그램으로 해서 뭐 연주하고 그런 장면이 그렇습니다.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건 김광석 씨가 홀로그램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재현한 거거든요. 예. 근데 하츠네 미쿠는 없는 걸 만들어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상의 캐릭터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가능하면 실사형 캐릭터들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정교하고 정말 인물 그대로 재현하고 뭐 이런 실사형 그게 아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하츠네 미쿠 또는 뭐 키즈나 아이 이런 뭐 버추얼 유튜브도 있습니다만 3D 캐릭터지만 조금 단순하고 네. 그리고 가공의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이런 게 그런 있습니다. 특징이 있군요. 한국과 예. 일본의 문화가. 그러면 아까 이제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친구들끼리 그 로블록스 게임 안에 들어가서 서로 뭐 몰려다니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안에서 뭐 경제 활동도 이루어진다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유저가 자기가 만들어냈던 어떤 특정 아이템들을 로벅스라는 화폐 단위가 있는데요. 그걸로 파는 거죠. 친구들한테요? 예, 이제 뭐 누구에게도 팔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해놓으면. 진짜 돈이 오가는 건가요? 로벅스는 가상의 화폐인데요. 근데 가상 화폐인데 그것과 달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를 예.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유저가 돈을 내고 사는 거예요? 처음에 그 유저가 로벅스라는 일단 그 가상화폐로 일단 환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내고. 예, 우리가 그러니까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듯이 그 로벅스라는 가상의 화폐로 환전하고 그 화폐가 이제 그 가상 세계에서 이제 메타버스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 세계의 화폐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세컨 라이프 아까 말씀드린 세컨 라이프에도 똑같은 구조가 돼 있었는데 거기에는 린덴 달러라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거든요. 근데 로벅스를 했고 그걸 이제 로벅스로 예를 들면 뭐 1000 로벅스를 받았다. 네. 그걸 다시 달러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로벅스 가상화폐가 다시 달러 이 구조가 정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 이전에 배웠던 약간 그 코인과 관련된 그런 연장선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 사실은 그 로벅스라는 그 개념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지금 이제 코인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 그 디지털 화폐로 네. 이게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이미 열어두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로블록스 이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 미국의 게임 이름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미국 저 주가가 엄청 오르고 있다면서요? 예. 그만큼 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건데. 자, 지금 저 25분인데요. 노래 한 곡을 좀 약간 시키는 차원에서 듣고 2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누가 하는지 아세요? 박성호 씨? 누가 합니까? 아담이에요 혹시? 예. 옛날에 그 아담. 유지현 씨가 소개해 주세요. 이 사이버 가수 아담의 세상엔 없는 사랑 이 노래 듣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이 형 요즘 뭐 하는지 몰라. 좀 놀고 있나? 컴퓨터 하네. 기사 식당에서 봤다는 느낌. 돼지불백 먹고 있대요 어디 가서. 성북동인가 어디서. 네, 사이버 가수 아담입니다. 세상엔 없는 사람. 예. 그 PC 이렇게 모니터를 보니까 박성호 씨처럼 생겼네. 아주 잘생겼어. 아담. 네. 예. 아담. 저도 지금 아담이 궁금해가지고 사실 그 인터넷 보니까 예. 지금 이브랑 이혼 소송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초지방법원에서 지금 뭐 기사 식당에서 봤다며. 이제 그 혼자 외롭게 이제 밥 먹는 거 봤는데 그랬어요? 이혼 소송 근황이 좀 궁금했습니다. 실제 목소리는 가수 제로 씨 목소리예요. 그렇구나. 교수님께서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98년에 혜성같이 데뷔했대요. 맞아요. 네. 그때 정말 센세이션했죠. 98년 1월 23일 날. 네. 자, 펭수로는 노래 어떻게 들었니? 예,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아담 다시 한번 2집이나 3집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 될 것 같아. 잠깐 백수야 잠깐만 있어봐. 선생님 제가 1인 2역할 하니까 막 헷갈려 지금. 선생님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아무리 이 가상 세계가 이렇게 발전이 된다 한들 저는 인간 자체는 이 아날로그를 조금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다. 아날로그에 대한 그 원시적인 본능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성호 선생님은 멸종 위기종입니다. 멸종 위기 제가요? 직전이라고. 멸종 직전이에요. 그래서 인간 사회가 박 선생님 같은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면 아마 지구상에서 멸종할. 진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요. 조만간 멸종할 걸 보입니다. 공부해야 돼. 로블록스가 이제 초등학생들이 전 세계 4억 명이 이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와. 지금 기성세대하고 우리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의 이런 사이버 공간을 보는 그런 어떤 인식이랄까 어떻게 다르다고 보면 돼요? 이번에 이제 어떤 게임이 있었냐면 그 어몽어스라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우리 딸 너무 좋아요. 예, 어몽어스? 그렇습니다. 예, 그게 마피아 게임 비슷해요. 한 뭐 5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누가 마피아인지를 맞아요. 그러니까 시민과 마피아를 우리가 많이 했던 게임이에요. 네네. 오프라인에서 네네네. 우리 MT 가서 많이 했던 게임인데 그게 온라인으로 들어가지고 게임 형태로 됐거든요. 네. 근데 청소년들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엄청 완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한쪽에 그게 이제 게임만 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잘 안 되잖아요. 네. 한쪽에서는 줌을 켜놓는 거예요. 줌으로 친구들하고 소통하면서 그 게임을 하는 거죠. 이것은 기성세대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처럼 너무너무 MT간 것처럼 막 흥분하는 거예요. 막 소리 그래요? 지르고 막. 재밌으니까. 온라인상의 줌으로 이제 각자 이렇게 모습 보면서 예. 모습 보면서 야 너 뭐 엉뚱한 놈 죽였잖아 뭐 이런 걸 소리 지르면서 실제로 그 게임을 옆에 또 같이 놓고 하면서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 정도의 이 스릴과 흥분감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냥 뭐 재미있나 보다. 그리고 마피아 아이고 안타까워 잘못 죽였네. 뭐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채팅창에 너 왜 죽였니 뭐 이 정도 안 돼. 그렇죠. 그 애들은 줌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어떻게 연결할지를 아주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 즉 흔히 이제 초중고 뭐 지금 청소년들 MZ 세대라고 부릅니다만, 지금 이제 박성호 선생님 같은 세대하고는 완전히 종이 다르다. 서로 다른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호모사피엔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 저희 딸이 지금 1학년인데 그 어몽어스를 엄청 좋아해서 뭐 그 티셔츠를 하고 그러는데 야 진짜 이런 가상현실이라든가 이런 거 빠지면 나중에 진짜 저는 우리 딸이 결혼한다고 사위 데려왔는데 무슨 가상의 인물 데리고 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결혼까지는 할 수 없지만 네. 사실은 이제 그런 현실을 미래에서 그냥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영화의 허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기억난다. 사만다라는 그 여성과 그 남성 주인공 사이에 네네. 남성이 이제 그 AI에게 애정을 느끼는. 근데 지금 캐릭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아까 이제 일본의 뭐 하츠네 미쿠 뭐 이런 캐릭터인데 팬들이 있는 거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SM이 만든 그 에스파 같은 것은 실존하는 아이돌을 그대로 카피해서 이제 만든 거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일본에는 그런 어떤 그 캐릭터들은 실존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담처럼. 근데 이제 과학적인 팬들이 있다는 겁니다. 몇 백만 명의. 자, 그러면 교수님, 우리 기성세대가 초등학생들의 그런 이 사이버 공간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초등생은 초등생대로 가고 기성세대는 박성호 씨 마냥 아날로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날로그 세대의 박성호 선생님처럼 아날로그 세대의 감성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 동시에 초등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MZ세대 디지털 어떤 네이티브들인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 주는 네. 이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존중이 안 되면 아주 날카롭게 부딪힐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부 그 이제 이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뭐 이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언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하고 똑같이 서로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로 모든 게 되고 가상에 대해서 너무나 그러니까 가상에 대해서 그냥 자기 삶의 일부예요. 게임의 일부도. 하지만 그들은 뭐냐면 좀 인내심이 좀 없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설득하거나 대면 커뮤니케이션 너무너무 약합니다. 지금 대학생들도 드디어 이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전화하는 게 약하고요. 상대를 얼굴 보고 설득하는 걸 그 포기. 얘 매일 카톡하고 네, 그러니까 카톡을 합니다. 그래서 카톡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이제 취업하면 특히 기업들이 지금 그런 문제 아주 직면해서 곤란해하고 있는데요. 카톡을 보냈는데 아니 안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데요.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세대 이제 기성세대가 어떤 거냐면 안 되면 전화를 하고 내 사정을 설명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를 여러 가지 논리로 설득하고. 그런데 디지털이라는 것은 정말 영과 일처럼 아주 단순 심플하고 정확하거든요. 그럼 카톡이 날아오는 겁니다. 안 되는데요. 그러면 갖고 와서 안 된답니다. 그러면 안 되면 피해를 당신이 입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면 글쎄요 안 된다는데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막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라고 해버리면 이건 정말 황당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게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유정환 교수님하고 지금 신인류 문화사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은근히 막 빠져드네요. 여기 교수님, 학생 여러분, 네네. 잠시 밖에서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세요. 2교시 수업 하겠답니다. 3시 36분입니다. 네, 2교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와 메타버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수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장 윤수현이고요. 최일구, 박성우 그리고 팽수 학생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교시 수업 다시 약간 정리를 하자면 네. 메타버스, 가상현실 이런 얘기 하시다가 로블록스라는 게임 전 세계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그 안에는 우리 기성세대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소통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 네. 자 교수님 메타버스가 이제 뭔지는 대충 알겠어요. 근데 이 메타버스에 글로벌 기업들이 속속 승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메타버스 산업에서 돈을 번다는 게 어떻게 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아까 이제 로블록스 케이스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플랫폼 자체를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게 이제 개념을 메타버스를 이제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거장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사용자 즉 이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모여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세계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메타버스 세계에서 이커머스 즉 온라인 쇼핑몰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면 이야기가 아주 쉬워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럼 온라인 쇼핑몰을 예를 드신다면?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이 가상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 VR 같은 경우로 VR로 동대문 상가를 재현하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 캐릭터가 들어가서 물건들을 보고 클릭을 하면 이제 구매 사이트로 이동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야. 또는 그 자기가 어떤 세상 지금은 이제 로블록스는 가공의 세계입니다만 메타버스에 이제 포함된 하나의 개념이 사실과 허구가 두 개가 섞여 있는 개념인데 사실적인 묘사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네. 싱가포르 국가 전체를 가상으로 즉 현실의 국가의 모습을 그대로 가상으로 만들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상에요? 예. 그러니까 건물 등등, 그러니까 그 거리나 건물 모든 걸 그대로 놓으면 예를 들면 건물에 클릭해서 들어간 백화점이 있는 거고. 내비게이션 차에 보면은 건물 입체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가상세계 그런 걸 구현해 놓는다. 근데 거기는 이제 내비게이션은 하나의 이제 사진처럼 외모만 보이는 거죠. 근데 가상 세계는 이제 사는 아바타가 문을 열고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그다음 계단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인간의 삶처럼 똑같은 걸 가상의 세계에서 삶을 구현하려고 한번 싱가포르 그런 국가 프로젝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커머스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요. 요즘 이제 기업들이 특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소비자들이나 유저들과의 접점을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온라인 쇼핑몰 다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1차원적인 거 아니 평면적인데 로블록스인가 그거를 활용하면 3차원 공간 개념이 생겨서 VR. 더 흥미롭게 산책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가상 그러니까 3차원 그러니까 로블록스는 아직도 이제 평면 그러니까 3차원이라고 하지만 3D라고 하지만 이제 그 PC 속에 들어있는 화면에 들어있는 건데 그 조금 더 가면 이제 VR 끼고 하는 거. 그러니까 HMD라는 헤드셋을 끼고 들어가면 완전히 360도 전체가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거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예. 거기가 현실화되는 거군요. 그 세계로 지금 인간이 가고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그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도 못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전 세계를 약간 그런 가상 현실화를 구축해 버리면 이것만 쓰면 난 지금 파리를 가고 싶어. 맞아요. 난 로마를 가고 싶어. 이거면 다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막 그런 세계가 곧 도래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아마 많은 시간 안 걸릴 거로 봅니다. 그걸 얼마 안 남았네. 예를 들어서 파리나 우리가 이제 뭐 뉴욕, 런던 같은 경우도 모든 장소에 가볼 필요는 없거든요. 예. 미술관이라든지. 가보고 그래서 이런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가보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만 재현하면 되는 거예요. 루브르 같은 경우 또는 뭐 베르사유 같은.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번에 코로나에 작년 이제 여름이었는데 어떤 서비스가 나왔냐면 VR을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이제 도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지방에 내려가고 있어 이제 벌초하고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걸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HMD를 쓰고 보고 있으면 자기가 마치 벌초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직접 가는 거거든요. 가가지고 자기가 벌초한 모습을 이제 이 360도 카메라로 해서 찍는 거죠. 그럼 자기가 HMD를 쓰고 쓰고 딱 보고 있으면 자기가 마치 성묘하고 이 벌초하는 어떤 느낌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벌초 대행업자가 벌초해 놓는 거를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마치 벌초를 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VR 같은 경우는 촉감에 대한 센서에 대한 연구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겠구나. 야. 또는 무게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벌초 이런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상생활에 쭉 많이 깊숙이 전파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향후에 이제 코로나가 어떤 가상의 메타버스 세계를 촉진했던 측면이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이제 사라진 다음에도 이 추세는 아마 저는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MZ 세대라고 불리우는 그 젊은 세대들이 이런 가상의 공간 그리고 디지털에 너무나 친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정말 몇억 명의 인구가 트레이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트레이닝 효과입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 정도의 집단적 트레이닝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블록스에 4억 명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글로벌 기업들이 여기를 그 많은
인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기업이 돈 벌려고 이 안에 들어간다. 가서 이제 마케팅 등등을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광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차를 만들어서 넣어버릴 수도 있고요. 뭐든지 네. 정말 현실이니까 그 무엇도 다 되겠네요. 파는 그러니까 게. 이 기업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기업들은 특히 어떤 소비자들하고 접점을 만들 때 라이프 사이클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콜라를 먹어본 사람은 평생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콜라 광고를 그 4억 명에 노출을 시키면 이건 평생 결국에는 거기서 접했던 뭔가를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도 초등학생을 노려야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모로 네. 앞으로의 그 미래를 위해서. 가수로서? 예, 가수로서 또 거기에 제가 가상현실에 그분들의 취향에 맞게 초등학생 그분들의 취향에 맞게 뭐 어떤 아이템들이나 뭐 콘텐츠들을 제가 가수로서 보여준다면 그거는 한 번 인식된 건 죽을 때까지 교수님이 간다.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예. 가수 윤수연 씨가 가상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잘할 수 뭐 있는지. 하츠네미쿠 같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윤 선생님 같은 경우에 자신의 어떤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제 가상 세계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그 손오공 그 서유기 읽었잖아요. 네. 분신술 나오잖아요. 예예예. 이렇게 자기 털을 뽑아서 훅 불면 뭐 몇백 개가 나오고 이게 가능한 세계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 선생님의 아까 캐릭터를 만든다고 할 때 예를 들면 5개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다른 성격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씩 예를 들면 똑같이 만들면 사람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약간의 외형 등등을 변형을 줘가지고 그러면 A라는 가상세계하고 B라는 가상세계에서 활동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인간이 여러 개의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사회상이 돼버렸습니다. 메타버스가 그러면은 등장하면서. 윤수연 그 캐릭터 5개가 있어요. 그럼 유저들은 윤수연 사이버 캐릭터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아니죠. 그걸 이제 보는 공연을 보거나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형태로 예를 들면 5개가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형태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팬을 좋아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돌을. 그러면 예를 들면 음반이 나오면 그 음반을 사고 윤수연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다. 높아질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유저들을 즉 팬들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복수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캐릭터를 보여주고 어떨 때는 조금 터프하고 이러면 저 사람의 일관성이 없지? 이렇게 하고 때로는 여기서 화를 냈다가 여기서는 상냥하게 하면 저 교수 미쳤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저는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가상의 세계에서는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분해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형태의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무궁무진하네요. 제가 예전에 그 사실은 뭐 개그 콘서트나 이런 데서 제가 부캐릭터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뭐 다중이, 스테파니, 맞다. 갸루상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런 가상 현실과 하면 어떤 새로운 어떤 이렇게 인물이 이제 창조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의 자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의 인간과 가상의 캐릭터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갸루상 같은 경우도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아이디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 주 한 주 그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오는가를 보기 위해서 정말 저는 단지 재미를 떠나서 그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오는가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제가 지금 오늘 뭐 아이디어 떠올랐어? 선생님이랑 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의 아이디어를 듣고 아예 이런 정말 뜯어냈어. 가상과 어떤 현실의 어떤 중간 단계인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서 가상 현실로 가는 진짜 좀 뭔가 좀 제가 설명할 수 없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좀 떠올랐어 지금. 그러면 뭐 나 갈래 지금 여기서. 두 연예인 두 분 있잖아요. 네. 윤수연, 박수홍. 이 두 사람이 로블록스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입하면 됩니다. 아니 캐릭터는 누가 만들어줘요? 자기가 만들면 됩니다. 거기 안에서 다- 뭐든지 만들 수 그래서 캐릭터 있으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깡통처럼. 저도 들어가서 가입할 때 돈 들어요? 아니요, 가입할 때는 무료고요. 그러면 저도 가입해서 뭘 캐릭터 만들 장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캐릭터 생성하듯이 게임하듯이 게임할 때 캐릭터 자동 생성 그걸 이제 변형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손발이 어떻게 되고 머리가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눈이 무슨 색깔이었죠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거 게임하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아바타. 유튜브 보니까 공룡이 이 빨간색 마음에 안 들어. 공룡이 막 뛰어다니거든요. 갑자기 뭐 파란색으로 만들 것 같아. 파란색으로 변하고 뭐 이렇게 유저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그건 아주 쉬운 그게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예. 쉽게 접근할 그러니까 수 있다. 이 툴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제공하는 툴 정도는 아주 쉬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복잡하게 예를 들면 뭐 머리카락을 아주 섬세하게 묘사하고 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보면 그냥 정말 단순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존 게임이나 기존에 이제 정교한 메타버스에 적응된 사람들은 보면 좀 촌스럽다고 느끼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자, 메타버스가 지금 어디까지 진화할 건지 혹시 뭐 영화 매트릭스처럼 인간은 누워 있고 가상 현실에서만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도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이런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이미 기술 개발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페이스북에 보여주는 그 기술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HMD라는 그 헤드셋을 쓰고 같이 모여서 어떤 어딘가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토론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까지는 이제 메타버스 개념은 주로 이제 엔터테이닝, 즉 노는 유희를 즐기는 개념이었으면 지금 각 글로벌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실제 이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어떤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부분적으로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일부는 아마 구현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매트릭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들어보면은 약간 좀 뭐 법률이라든지 거의 가상 세계니까 좀 걱정되는 점도 좀 있을 것 있습니다. 같아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세컨라이프 때 제가 실제로 제 학생이 겪었던 일인데 제 학생이 누군가하고 좀 분쟁 시비가 붙어서 이 학생이었는데 예. 근데 그 사람이 기관총으로 쏴버렸어요. 그 안에서. 예, 그 안에서? 예. 그래서 죽었어요. 캐릭터 죽으면 사실은 금방 살아납니다. 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살해당했다는 거거든요. 감정이 그 안에 가상 세계에서 표출이 된다. 그러니까 아바타라는 건 뭐냐면 아바타라는 건 말 그대로 자기에게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감정이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아바타가 어떤 예를 들면 범죄를 당했다고 그러면 자기가 당한 거와 똑같이 인식합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뭐 절도를 당했다든지 폭행을 당했다든지 뭐 실질적인 그 상처는 아무것도 없지만 정신적 그래서 그 여학생이 정말로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간 사회에서 제가 이제 그 여학생을 위로를 해주고 야 이런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캐릭터 내에서 이 가상 세계 이런 데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거기서 누군가 가해를 했을 때 어느 가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통제하고 제어할 것인가라는 그러니까 가상 세계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는 걸 뭐냐면 한쪽에는 실제로 완벽한 가상 세계를 구현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컨 네. 라이프처럼 뭐든지 다 해도 되는 심지어 거기는 성인물도 있었어요. 네. 근데 반대로 완전히 통제가 되는 세계도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게임들이 이제 그런데 대부분 그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을 때 그 중간에서 회사가 이제 그런 룰들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예. 다른 유저들에 대해서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접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가상 세계에서 예를 들면 법이 존재하는가, 존재해야 되는가. 또는 그 법이 누군가가 그 법률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이슈입니다. 네. 자, 오늘 중앙대학교 위정현 교수님 수업은 여기까지 좀 듣고요. 오늘 위 교수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합시다.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수연 씨, 박성호 씨, 횡수 네. 오늘 다들 공부 열심히 했죠? 네, 잘했습니다. 예. 재밌었어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수연의 손님 온다.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내일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그럼 이번